우리나라 경제의 중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함께 뛰는 경제의 친절한 준기 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정책들을 알기 쉽게 소개해드릴게요. 자, 함께 해주실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박종학 과장님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 박종학입니다. 자, 먼저 상생협력지원과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상생협력지원과는 대중소기업 간의 사업 영역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사업 영역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상생과 공존을 도모하는 사업조정 그리고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그 상생이라는 말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상생협력지원과의 올해 핵심 정책이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실까요? 지난해 6월에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렇죠. 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저희 과에서는 동제도를 정착시키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겁니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합의기구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그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자율적으로 합의 도출하고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네. 반면에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정부가 민간 전문가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을 지정을 해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도가 왜 생겼는지는 사실 짐작이 됩니다. 근데 또 추진 배경을 좀 들어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어때요? 최근 대기업들이 그 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 업종 분야까지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특히 이제 기술이나 자본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이로 인해서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업종의 경우에는 사실 자율 합의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정을 해서 법적으로 이행력을 갖추도록 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목상권을 침해당하는 순간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소상공인 분들은 굉장히 반겨하실 것 같은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주요 내용을 한 번씩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정부가 지정 운영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그 사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크게 소상공인 단체에서 신청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반위에서 추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것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신청이 접수되면은 6개월 이내에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동반위에서 추천 여부를 결정해서 추천하게 되고 이러한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는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 여부를 심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정되면은 그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해당 사업에 대한 인수 개시 확장, 진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반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되게 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심의위원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심의 기준도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신청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심의 기준에 대한 엄정한 기준이 있어야지 운영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올 1월 달에 저희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을 고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좀 말씀을 드리면 큰 틀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규모나 소득의 영세성을 보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안정적 보호 필요성의 내용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또 소비자 후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지의 기준을 삼고 어떻게 보면은 논의를 거쳐서 그런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 영역을 보호받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 또 다른 지원은 없는 겁니까? 사실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고유업종이 있었고 고유업종의 하나의 그 부정적인 효과로서의 그 보호에 안주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동시에 그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지정 기간 동안에 조속히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방안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시죠. 근데 또 사실은 대기업 쪽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침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좀 도입 초기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 수출에 대한 문제,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그 전후방 산업이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있으면 전방 산업, 후방 산업에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외국계 기업의 특혜를 역차별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심의 기준에도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우려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외적으로 승인해 줄 수 있고요. 사업 진출을 승인하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기간 중에도 도중에 해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도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를 경제 주체로 인정한 최초의 정부이기도 하고 그만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기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취지가 좋은 제도니까 안착되기까지 조금 삐그덕거리더라도 좀 네. 지켜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부작용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화할 때까지 아무래도 머리를 맞대실 것 같고요.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지금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된 업종이 서점, 화초, 중고차 판매업 등 해가지고 총 16개 업종이 들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신청된 업종별로 관계 소관부처 그리고 업종 전문 연구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함께해서 면밀한 실태조사와 업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서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신청부터 심의 지정까지 9개월 내에 지정하도록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되는 대로 해나가도록 조속한 어떤 지정 여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각오나 계획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기대도 높고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단지 정부의 혼자 힘으로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고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진짜 영세하고 보호가 필요한 업종이 꼭 지정돼서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지정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기업 이게 단순히 규제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도 자생력을 갖춰서 당당한 시장 경제에 있어서 주체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협력해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이 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다. 그런데 혼자 저 멀리 달려간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세상, 상생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종기 씨, 다음 주에는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